제목은요. 만일 뭐뭐라면 어떨까? 예요. 지난달하고 지지난달하고 좀 제목이 느낌이 달라요. 그쵸?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보려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가운데 물결문이 있는 부분을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보시겠어요? 그 어떤 것도 좋아요. 만일 뭐뭐라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만일 오늘 교육이 6시 지나서 끝나면 어떨까? 맙소사. 그쵸? 그러면 안 되죠. 네. 뭐 이런 상상도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그 글을 한번 써봐 주세요. 만일 뭐뭐라면 어떨까? 만일 내일 출근 안 할 수 있으면 어떨까? 너무 아쉽죠. 우리 아이들 보러 가야 되는데. 너무 아쉬워요. 네. 그런 것처럼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저랑 제가 실제로 말하고 있는 거랑 우리 선생님들이 각각 현장에서 화면으로 보시는 거에 조금 속도 차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이 있는 곳에 인터넷 환경과 저희가 일치하지 않으면 약간의 차이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게 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많게는 조금 텀이 생기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질문을 던져놓고 제가 나중에 우리 선생님들이 댓글을 올려주시면 언제든지 중간에 계속 확인할 거니까 염려 마시고 쑥스러워 마시고 중간중간 그 질문을 받으셨을 때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거 생각할 시간을 조금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한번 이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비 선생님 올려주셨어요. 만일 태블릿 교육이 일상이 되면 어떨까? 굉장히 새로운 질문인데요. 태블릿 교육이 일상이 되면 어떨까요? 좀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오프라인에서만 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 그 범위는 태블릿상이 더 넓지 않나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미있고 유쾌한 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한 이 만일 뭐뭐라면 어떨까? 지금 담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일 태블릿 교육이 일상이 되면 어떨까? 라는 이런 질문들을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고 TV에서 접하셨을 거예요. 아주 유명한 뇌과학자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이게 창의성이라고. 데이빗 이글먼이라는 뇌과학자가 만일 뭐뭐라면 어떨까라는 부분은 이건 즉 창의성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 김경희 선생님이 만일 내가 우리 반 친구가 된다면 어떨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김예지 선생님. 만약 내가 오늘 연차라면 쇼핑을 하고 있겠지? 너무 좋죠. 너무 즐거운 상상이죠? 우리 김예지 선생님이 이 상상이 저는 꼭 현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현정 선생님은 우리 만일 아이들에게 태블릿을 모두 제공해주면 어떨까? 그래요. 이거 저희한테 해주시는 말씀이죠? 네. 저희가 잘 새겨 들을게요. 자, 우리 블루문 선생님. 만일 로봇이 교실에 있다면 어떨까? 상상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굳이 내가 가서 아이들한테 쏟아야 될 시간에 다른 업무를 보지 않고 그 일을 로봇이 도와준다면, 내가 아이들하고 더 놀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또 1016 과외 선생님, 만일 내가 학부모라면 어떨까? 우리 선생님 속상한 일 혹시 많으셨어요? 네. 아니죠. 네, 맞아요. 나도 가끔은 학부모라면 내가 저 입장이면 나도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저도 교사 생활 때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한번 이해해보면 참 좋겠죠. 지금 우리 선생님들께 만약 제가 이 문장으로 선생님 만일 뭐뭐라면 어떨까라고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가 아니라 선생님 창의성 있는 질문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 선생님도 되게 부담스러우셨을 거예요. 창의성 있는 질문이 뭐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선생님 제가 문장으로 들으니까 어떠세요? 우리 선생님들 너무나 지금 잘해주고 계시죠? 지금 오기 선생님들도 내가 만일 아이라면 어떨까? 전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네. 엄마 아빠가 다 해주던 그 시절로. 이런 상상들을 우리가 편안하게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창의성 교육이라는 건 인지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창의성이 주는 단어의 부담감에서 오늘 이 시간을 조금 벗어나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창의성에서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먼저 오해를 푸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제가 방금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창의성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를 갖고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남과 뭔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저런 생각 다른 사람이 안 하는 나만의 독특한 생각.
그리고 특별한 재능인 것 같아요. 뭔가 저 사람이 창의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 사람만 갖고 있는 거구나. 저 사람 대단하다. 우리는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잖아요. 또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통통 튀는 거라고 생각해요. 창의성은 재미난 것만 하고 또 통통 튀면서 뭔가 새롭고 산뜻하고 이런 느낌을 주는 단어이기도 해요.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에 뭐예요? 나는 없는 거. 창의성에 대한 오해가 가장 큰 게 바로 나는 없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나는 창의성도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창의성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아마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 교육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그 부담이 더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놀이 교육을 하라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내가 그 전에 모든 걸 다 잘못했던 것처럼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못 잡는 그런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많이 이렇게 올려주고 계세요. 우리 김민희 선생님. 만일 내가 선물 당첨자라면 어떨까? 어떨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떨 것 같아요? 한번 당첨되어 볼까요? 우리 선생님, 제가 실현시켜드릴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서 우리 김민희 선생님께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정혜동 선생님. 만일 나보다 유아들이 태블릿을 잘 쓰면 어떨까? 배워야죠. 그죠? 배우면 돼요. 그죠? 내가 못하는 거 다른 사람이 하면 배우면 되죠. 맞아요. 그 질문도 굉장히 새롭고 좋네요. 우리 제인 선생님. 만일 내가 유아라면 나의 수업 활동이 어떨까? 이거 굉장히 심오한 질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저는 그랬는데 내가 하고 있는 수업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재밌을까? 정말 발달에 도움이 될까? 진짜 성장에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들이 계속 꼬리를 물었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그 마음이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 선주 선생님, 만일 내가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어떨까? 코로나 언제 끝날까요? 맞아요. 너무 궁금하네요. 진짜 알고 싶네요. 그쵸? 맞아요. 지금처럼 우리 선생님들이 창의성이라는 말을 쏙 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이렇게 편안하신 것처럼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아, 창의 있는 활동할 거야? 창의성 활동할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이런 창의성의 단어를 이제부터는 제시해 주지 마시고 내가 교육 속에서 녹여내는 법을 저희 태비박스와 함께 만들어 보자고요. 자, 우리가요. 창의성이 있다는 증거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질문을 계속한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뇌과학자 있죠? 뭐 먹지와 어떻게 하지라는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창의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보세요. 뭐 먹지라는 질문 그냥 단순히 뭐 먹지? 밥 먹을까? 우리는 이렇게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아요. 어제는 뭐 먹었으니까 오늘은 뭐 밥을 먹을까? 어제는 면이었으니까 오늘은 밥? 어제는 중식 먹었으니까 오늘은 뭐 양식 먹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죠. 우리는 이 뭐 먹지라는 질문을 계속하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창의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지? 이 질문을 참 많이 하지 않아요? 우리 선생님들 지금 올려주신 글 다시 한번 봐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렇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지? 이런 질문들을 계속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뇌과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이 가장 많이 어떻게 하지를 고민하는 곳은 바로 미용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사실 맞지 않나요? 자, 우리가 단발로 할까? 머리를 기를까? 앞머리를 내릴까? 앞머리를 없앨까? 파마를 할까 말까? 파마를 하더라도 어떤 파마를 할까? 우리는 계속 고민해요. 그쵸?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왜 계속 고민을 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이 헤어스타일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정답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다시 쉽게 이야기를 하면 만약에 염색은 무조건 빨간색입니다. 긴 머리는 무조건 앞머리를 내리고 어디까지 오는 머리입니다. 단발은 귀 밑에 몇 센치까지 오는 것만 허용합니다. 라고 정답이 정해져 있으면 사람들은 고민을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착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뭐 먹지? 어떻게 하지?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산다라고 표현을 해요. 즉 중요한 건 뭐다? 우리는 누구나 창의성에 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누구만 모를 뿐이다? 나만 모를 뿐이에요. 나의 능력을 내가 너무 과소평가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단순히 지금 이 교육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하지라는 것에서 끝나지 마시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창의성의 잠재력을 나는 어떻게 우리 교실에서 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부분도 자신감 있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창의성 있는 만일 뭐뭐라면 어떨까라는 질문에 이끌어가기 위해서는요, 이 세 가지가 필요하대요. 우리 아마 선생님들 그 자리에서 한번 같이 읽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밴딩, 그리고 브레이킹, 그리고 블렌딩, 요 세 가지. 자, 우리 김숙 선생님이 해주셨네요. 같은 헤어스타일이라고 해도 내 얼굴에 따라 분위기가 모두 다, 맞아. 모두 다 다르죠. 그래서 더 고민되는 것도 있어요. 그쵸? 맞아요. 이런 고민들. 나한테 맞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이 다 창의성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세 가지를 한번 잘 가져가 보자고요. 첫 번째는요, 밴딩입니다. 선생님, 이거 밴딩 뭘까요? 밴딩. 밴딩이라는 단어를 치면, 직역을 하면 아마 네이버에 휘미라고 나올 거예요. 그 뜻 맞습니다. 밴딩은 우리가 휘기, 비틀기라고 표현을 해요.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자, 요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요건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A라는 물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A라는 물체를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조금 더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의자가 있어요, 지금 제 앞에. 이 의자는 앉는 용도죠. 근데 제가 어느 날, 의자를 앉는 걸로 하지 말고, 의자를 벽에다가 붙여볼까? 그래서 시계를 만들까? 라는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비틀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과거로 거슬러 가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옛날에 이게 저희가 청동기 시대의 도끼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도끼는 어떻죠? 손잡이가 있어요. 나무로 된 혹은 쇠로 된 플라스틱으로 된 손잡이가 지금은 오늘날의 도끼인데 옛날에는 이게 도끼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저 돌을 잡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손도 다쳤겠죠? 그리고 뭔가 큰 거를 뭔가 베거나 할 때는 불편함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나왔죠? 그 다음에는 손잡이가 생겼어요. 이거를 조금 갈아보자. 그래서 손으로 잡을 수 있게 손잡이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손잡이를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 손잡이까지 돌리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어떤 거 생각했을까요? 아, 그럼 조금 가볍게 요 손잡이를 만들어보자 라고 거쳐서 사람들이 계속 비틀어서 생각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요 칼들 모양이 나온 거죠. 이 밑에 손잡이 부분 보면 정말 처음에는 너무 달라졌죠. 그쵸? 근데 또 하나 보세요. 그냥 손잡이만 해서 끝나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한번 또 비튼 겁니다. 뭘 비틀었어요? 아, 이 칼로 하니까 빵을 썰기가 어려워. 아, 그러면은 빵을 썰려면 어떤 모양이 좋을까? 아, 이 모양은 또 고기를 썰기가 어렵네. 그러면 고기를 썰기 위해서는 어떤 모양이 필요할까? 라고 해서 여러 가지 모양의 칼들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조상한테 감사해야 되죠. 이거를 위해서 조상님들이 비틀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이런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했겠죠. 아직도 돌로 도끼질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이들이 이런 비틀기 시도를 할 때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그 시각에 초점을 맞춰주셔야 돼요. 그거 아니야. 아, 요렇게 하면 더 편해가 아니라, 그래, 한번 해봐. 선생님이 기다려줄게. 라는 선생님이 조력자로서의 역할. 그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칫솔도 우리가 그냥 보통 많이 쓰잖아요. 아이들 식사하고 나서도 많이 쓰죠. 근데 어느 날 칫솔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얘들아, 오늘은 우리가 식사하고 맨날 양치만 했는데 오늘은 이 칫솔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 아이들하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시각이 될까요? 선생님, 이거는 양치할 때 컵인데요. 이걸로도 뭘 해보면 어때요? 선생님, 이거는 우리 붓으로 맨날 이거 물감만 했잖아요. 이번에는 흙을 한번 털어보면 어때요? 아이들이 조금씩 시도를 하겠죠.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칫솔로 그림 그렸다 여기서 끝났다가 아니라 그 이후의 과정을 끌어가기 위한 그래서 아이들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칫솔이 그림 그리는 역할을 하면 어떨까? 붓이 먼지를 터는 역할을 하면 어떨까? 하면서 그 창의성의 과정을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이 창의성은요. 출발하는 근데 출발점이 있어요. 제가 요거 한번 퀴즈 한번 내볼게요. 창의성은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창의성, 어디서 출발을 하게 될까요? 제가 지금 보니까 선생님들이 보시는 화면이랑 제가 말하는 거랑 조금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조금 기다릴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창의성은 어디서 출발할 건지. 과연 어디서 출발하게 될까요? 이거는 바로 익숙함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아직 이 정답 못 보셨을 테니까. 네. 창의성은 익숙함에서 출발한다고 해요. 0에서 만드는 게 창의성이 아닌 거죠.
완전히 없는 무의 상태에서 만드는 것이 창의성이 아니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강조에서는 필요성, 호기심, 조금 세 글자는 맞는데, 세 글자, 조금 다른 거. 다른 거? 그래도 우리 선생님, 강정희 선생님 맞으시죠? 그래도 우리 선생님이 1등으로 대답해 주셨으니까 선물 드릴게요. 와. 네. 세 글자는 맞아요. 익숙함에서 출발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애플이라는 회사가 이걸 굉장히 잘했죠. 우리 선생님 궁금증 비슷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익숙감, 맞아요. 잘하셨어요. 우리 네 분 모두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네 분 모두, 네 분 모두 상품 드리죠. 네. 왜냐면 이렇게 다 몰리기 쉽지 않아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애플이에요. 선생님, 요거 혹시 기억나세요? 요거 기억나면 이제 나이가 조금 티 날 수가 있는데, 애플이 처음에 요 애플 북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요거 만들었을 때 가장 많이 고민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요.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사용자가 낯설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책장을 넘기는 것. 사실 여기 있는 책장도 우리가 오프라인 도서관에 가면 볼 수 있는 그 책꽂이의 형태기는 해요. 근데 요 이미지보다 더 애플이 신경 써서 만든 건 넘기는 그 기능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자책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까 봐.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오프라인과 똑같이 구현하려고 많이 노력했대요. 그 덕분에 지금은 전자책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우리 선생님도 소식을 아마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3월에 동화를 오픈을 해요. 태비 동화라고 해서 저희가 동화 코너가 생기는데 그 동화를 지금까지 우리 선생님이 보셨던 그냥 단순히 책 넘기는 그 동화의 틀로 만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제가 이미지니까 요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 느낌은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그거 감안해 주시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많이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선생님과 아이들이 낯설지 않을 수 있는지. 자, 함께 읽는 코너도 있고요. 스스로 읽는 코너도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첫 장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 밑에 선생님 보이세요? 여기 화살표 세모 모양? 거기를 누르면 녹음하는 기능도 있고 노래를 부르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녹음을 하는 중이라면 이렇게 녹음 표시도 됩니다. 저희 너무 섬세하죠? 네,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책을 넘기는 거겠죠. 책을 넘기는 건 나중에 저희가 실제로 선생님들한테 3월에 돼서 오픈이 됐을 때 책 넘기는 걸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는 요 장면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아직 완성본은 아니에요. 어떻게 될 거냐면 저희가 완성본은 다 보여드리면 너무 기대감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중간 화면을 갖고 온 거거든요. 요렇게 팝업북으로 생성이 될 겁니다. 중간중간 페이지 저희가 요 장면은 아이들이 꼭 만나봤으면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팝업북으로 책이 뒤로 넘어가요, 선생님. 세상에. 넘어가고 있는 요소들이 벌써 일어나요. 요거는 진짜 실제로 보셔야 되는데 제가 정리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들, 아이들이 오프라인에서는 팝업북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느낌을 에서도 저희가 주고자 했습니다. 그 느낌 제가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 페이지 또 언제 나오지 계속 누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동화가 또 다른 부분이 있구나. 누리과정 동화는 이렇게 넘기는 거라면 또 태비 동화는 이런 특성이 있구나 라고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각각의 좀 시간에 따라서 아니면 놀이 방식에 따라서 활용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태비 동화는요. 이 두 번째 보시는 동화 놀이터가 조금 더 달라요. 그림책으로도 놀 겁니다. 어떻게 놀 거냐면 총 7가지 놀이가 제공이 될 거예요. 그림책 하나마다 7가지 놀이가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선생님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동화마다 한 가지씩 놀이가 제공이 되는데 이 전체 7가지로 저희가 계속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 동화의 가장 재미있는 놀이들을 저희가 요소들을 뽑아서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아요. 저희가 지금 정말 엄청 열심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또 아이들이 오프라인에서 노는 것처럼 혹은 그 이상 재밌게 놀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선생님 기대해 주세요. 기대하신다면 우리 댓글창에 기대합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저도 너무 힘나서 다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주의집중과 가정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집중 그리고 가정연계는 저희가 필수로 쓰는 요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의집중 같은 경우에도 가장 우리가 많이 쓴 게 뭘까요?
우리 선생님 기대요.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만들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주의 집중 같은 경우에도 우리 선생님이 가장 손녀를 많이 쓰셨을 거예요. 감사해요. 자꾸 기대한다는 자꾸 그 댓글들에 제가 눈길이 가네요.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 아마 저희 팀원들이 힘이 불끈불끈 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주의 집중은 우리가 그동안은 손요일을 많이 했을 텐데 이제는요 조금 더 다른 것들을 하려고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창의성은 익숙함에서 출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익숙한 그 환경을 저희가 버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선 주의 집중에는 손유희와 수수께끼 5곡에 알쏭달쏭 궁금이 상자 달라진 곳을 찾아라. 요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우리 주주 선생님 하트 보내주셨어요. 선생님 저도 하트요. 우리 주주 선생님께도 제가 선물 드릴게요.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이 5개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수수께끼는 우리 요거는 많이 본 이미지죠. 뽑기 할 때 실제로 돈을 넣지는 않아요. 그만큼 생생하죠. 네, 아이들이 캡슐을 눌러서 돌릴 거예요. 그럼 캡슐이 총 3개가 나오는데 이 화면은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씩 나와요, 선생님. 그래서 이 종이 3개가 나오면 한 가지씩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럼 요거 한번 우리 선생님들 같이 한번 퀴즈 맞춰보자고요. 자, 첫 번째 힌트. 2쌍의 날개가 있대요, 선생님. 2쌍의 날개. 두 번째, 꽃을 좋아하는 곤충이래요. 조금 좁혀졌어요. 세 번째, 마지막 힌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된 후 이것이 됐대요. 정답! 선생님! 우리 강경희 선생님 나비! 주주 선생님 잠자리 미안해요. 나비가 정답이에요, 나비예요. 맞아. 잠자리도 의외로 많네요. 벌도 있고. 좋아요, 좋아요. 나비. 매미. 너무 좋아요. 우리 선생님도 오늘 이렇게 창의성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이 오셨어요. 저 너무 기뻐요. 주제하고 너무 딱 맞아져서 저거 너무 좋네요. 자, 나비를 제일 처음 맞춰주신 우리 강정희 선생님과 포기하지 않고 지금 가장 마지막에 대답해주신 우리 정미지 선생님께 나비 또 1016 바이 선생님도 올려주셨어요. 그럼 두 분 다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 기억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그 직원분이 계속 그 댓글을 띄워주시죠. 거기다가 남기시면 됩니다. 정답 나비예요.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만약에 나비 퀴즈 한번 내려고 하면 어떡해요? 또 준비해서 종이 출력해서 선생님들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부분을 태블릿으로 간단하게 활용하실 수 있게 했어요. 요거 하고 바로 또 다른 놀이 시작하면 되죠. 내가 굳이 만들지 않아도. 두 번째는 5곡이에요. 아이들이 5곡이 어떻게 집중할 수 있을까요? 요거 다시 말하면 20곡을 5개로 줄인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5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교실에서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대요. 먹을 수 있나요? 먹을 수 없대요. 사람인가요? 아니요. 매일 사용하나요? 그렇대요. 음식을 먹은 후에 사용하나요? 그렇대요. 선생님 이거 뭘까요? 뭘까요? 과연? 누가 맞추실 수 있을까? 이번에는 선생님 제가 미리 공지할게요. 1등으로 적히신 선생님은 제가 아니에요. 선생님 휴지 아니에요. 미안해요. 숟가락, 칫솔, 또 책상, 우리 휴지, 숟가락, 책상. 선생님 미안해요. 정답은 칫솔이에요. 물티슈 미안해요. 네, 칫솔입니다. 우리 정희동 선생님이 가장 1번을 해주셨고 우리 이현정 선생님 물티슈라고 아주 확신에 차서 느낌표를 2개 해주셨는데 선생님 미안해요. 뒤에 있는 퀴즈에서 다시 한번 도전해주세요. 네, 맞아요. 칫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선생님들도 요거 준비하려면 아까 수수께끼처럼 마찬가지로 내가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요거 있으니까 저희가 매달 컨텐츠가 업데이트가 될 거니까 계속 바꿔가면서 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리고 놀이의 출발점이 여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놀이의 출발점은 꼭 교사가 오늘 선생님들이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가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알쏭달쏭 궁금이 상자도 있습니다. 선생님 딱 이 상자 보시는 순간 어떤 느낌 드세요? 이거 우리 반에도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신학기에는 참 많이 들어가는 상자 중에 하나예요. 유아반도 그렇고 영어반도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막 물건 넣어가지고 막 아이들 막 울거나 막 이랬을 때 선생님 막 재밌게 퀴즈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 상자의 이미지는 그대로 가져가려고요. 그대로 우리 김예희 선생님 치약 미안해요. 칫솔이에요. 네. 네, 맞아요. 차이동 선생님도 칫솔 맞아요, 선생님. 정답입니다. 와, 잘하셨어요.
그래서 궁금이 상자도 우리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그 패턴으로 그대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소리가 나지? 하고 힌트가 하나씩 나옵니다. 요거는 하나하나 제가 한꺼번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힌트가 나오면 그때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얘들아 이거 뭘까? 선생님 요거 뭘까? 요거는 너무 티가 나죠. 하지만 그래도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요거 뭘까요? 두둥 뭘까요? 아까 사실 위에서 요 정답이 나오긴 했는데 이혜정 선생님 벌 딩동댕 물티슈를 만회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이혜정 선생님 선물 드릴게요. 벌 맞아요. 딩동댕. 꿀벌. 맞아요. 꿀벌이면 좋을 텐데 지금은 그냥 벌. 네. 네. 꿀벌도 의외로 많네요. 맞아요. 벌입니다, 벌.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또 사진도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다 들어가니까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하고 하기 너무 좋죠. 만약에 내가 이 장면이 필요해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시면 돼요? 태블릿 캡처 하셔가지고 그냥 출력해서 크게 하나 뽑으세요. 내가 또 거기 들어가서 벌 찾아가지고 이렇게 F4 뽑지 말고 다 여기 프레임까지 예쁘게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대로 인쇄만 하면 돼요. 너무 편리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주의 집중은 달라진 곳을 찾아라입니다. 요거는 쉽게 말하면 달라진 그림, 틀린 그림 찾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5, 4, 3, 2, 1 하고 블라인드가 올라가면 그림이 나올 거고 30초를 드릴 거예요. 30초 동안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한번 달라진 부분을 찾아보는 겁니다. 물론 30초가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너무 긴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고 만우세 같은 경우에는 또 만삼세 같은 경우는 시간을 더 줬으면 좋겠는데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저희가 우선 30초로 드린 건 그래도 그 중간 지점을 찾고자 많이 애썼어요.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해보시고 피드백 주세요. 요거는 조금 더 시간이 길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더 짧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3월에 한번 사용해 보시고 그때 피드백을 주시면 우리 또 선생님들하고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김예지 선생님이 제가 항상 계속 나중에 이렇게 답을 계속 올리세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물론 다른 분들도 다 감사한 거 알죠, 선생님? 네. 근데 우리 김예지 선생님 응원에 또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계속 끝까지 그래도 답이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써주신 그 정성에 제가 또 보답을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선생님, 제가 더 재밌게 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재밌게 사용해 보시고 저한테 피드백 주시면 저희가 그거 반영해서 또 같이 한번 만들어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보는 건데 가정연계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연계 우리가 부모님들하고 계속 뭔가 대화를 하고 계속 교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요 세 가지를 만들었어요. 주말 지낸 이야기 우리가 월요일마다 합니다. 그쵸? 그리고 언어 전달 하시는 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초등 입학 준비는 물론 뒤에 가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만 5세에만 해당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요 세 가지를 한번 다 소개를 드려볼게요. 첫 번째 주말 지낸 이야기는 우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눴어요, 선생님. 그럼 우리 선생님들 이러실 수 있어요. 저 이거 열심히 할게요. 그냥 매월 다른 이미지를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우선 선생님 써보시고 우선 열심히 써보시고 의견을 주세요. 왜냐면 저희도 그 고민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이걸 매월로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계절별로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써보시고 의견을 저희가 받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우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저희가 공통되게 할 수 있는 질문들, 요 질문은 계속 바뀌지는 않고 그래도 공통되게 할 수 있는 질문들로 저희가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 나누시고 동영상 사진도 찍으시고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배정호 선생님 굿굿이래요. 감사해요. 저희도 굿굿, 우리 선생님도 굿굿. 네. 그리고 언어 전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수준을 나눴어요. 수준을 나눴다라는 건 단어가 문장이 다르다는 거겠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굳이 뭐 만3세, 만4세, 만5세로 저희가 명명하진 않았지만 우리 반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선생님이 선택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짜랑 저희가 그 보내야 될 언어 전달 문구랑 다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리니까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 선생님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저희는 원은 언어 전달 안 하는데요. 언어 전달 안 하는데 저 이거 그럼 못 쓰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또 뭐 했을까요? DIY를 만들었죠, 선생님. 우리 배정훈 선생님 말씀하셨어요. 원하던 활동 내 마음에 들어오셨나요? 빙고. 우리 선생님 마음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선생님들 마음 쏙쏙 캐치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DIY 언어 전달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우리 선생님이 그냥 만드시는 거예요. 월도 저기 그 화면에 한번 보이실 거예요.
날짜도 내가 기재를 하고요. 내가 보내야 될 텍스트도 그냥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언어 전달 기능도 있었군요. 너무 좋아요. 하셨어요. 맞아요. 우리 선생님들 필요한 것만 만들잖아요. 저희 태블박스는. 그쵸?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여기다가 뒤에 있는 배경화면도 저희가 여러 가지를 넣었어요. 우리 선생님 이런 건 다양하게 있는 게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잔뜩 또 이미지를 넣었으니까 선생님이 여기에다 필요한 거. 예를 들어서 내일 우리가 소풍을 가요. 그러면 몇 시까지는 꼭 원에 와요. 라는 것들을 한번 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상도 찍으면서 언어 전달 연습도 해보고, 그리고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등 입학 준비. 그 첫 번째는 받아쓰기예요. 받아쓰기가 갈 건데 어떻게 받아쓰기를 할 거냐면 요렇게 우리 세미 선생님이 등장해요. 짜잔 해가지고 이렇게 글자를 따라 씁니다. 따라 쓰고 또 음성만 듣고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질문이 나와요. 요거 하면은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못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를 드리냐면 요 하단에 팁 보이시나요? 받아쓰기 활동지가 있어요. 그래서 활동지를 아이들 출력해 주셔서 아이들한테 다 전달해 주시고 여기다가 음성으로 소리 들려주셔서 모든 아이들이 동시에 할 수 있게 관심 있는 아이들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현재 선생님 배경화면 다양하고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하트도 그냥 3개나 붙어있는 이모티콘을 주셔가지고 힘이 납니다. 그럼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만들게요. 네. 맞아요. 저희가 이렇게, 선생님들 마음을 다 캐치해서 이런 걸 녹이자 했던 건 실제로 지금 만들고 있는 저희 팀원들이 다 교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우리 선생님들 마음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쓰시면서 원하시는 거 언제든지 이야기 주시고 피드백 주시면 저희가 같이 한번 만들어 가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밴딩 한번 살펴봤어요. 지금 보신 거 어때요? 주의 집중은 항상 오프라인으로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조금 다르게 생각하니까 태블릿 안에서도 되네. 태블박스가 비틀기를 한 거예요. 가정연계? 나는 항상 언어 전달 종이에다 보내고 엄마한테 직접 얘기하거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말하게 했는데 이렇게도 되네? 영상으로 연습도 하게 되네? 태블박스가 밴딩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저희랑 같이 이렇게 비트는 연습을 조금씩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조금 아직 태블릿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변화하는 만큼 우리 아이들도 같이 변화해서 따라오는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거를 꼭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챕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킹 뭘까요? 브레이킹 뭔가 깨지나? 뭐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맞아요. 브레이킹은 분해하는 거예요. 분해해보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말이냐? 제가 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자, 선생님, 요 사진 뭔가요? 자동차지요. 자동차인데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한 장면이에요. 자동차 한 대가 만들어지는데, 깬 게 맞아요, 이담비 선생님. 부숴버려요. 네. 맞아요. 자동차가 이렇게 한 대가 만들어지는데, 자동차 조립. 요렇게 많은 부품들이 들어간대요. 저도 실제로 이 부품들이 다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이거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조사해본 결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자동차 한 대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많은 부품이 들어가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뭘 해야 되면 지금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조립해서 자동차를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이 만들어진 자동차를 다 분해하고 깨버리고 해체시켜서 그 부품에 집중하는 교육을 해보자고요. 그게 뭐다? 창의성 교육이고 만일 내가 이걸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그 질문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두 번째 챕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선생님 잘 집중하셔야 돼요. 자, 한번 보죠. 자, 요 생활도구 모으기 게임 저희가 1월에 지금 저희가 드린 계획 안에 있는 활동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은 이거 어떻게 쓰셨을까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어서 1월 활동을 가져와 봤어요. 생활도구 모으기 게임은요. 요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렇게 게임하는 거예요. 누가 많이 찾나, 누가 빨리 찾나 시간 안에 그런 활동이었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이 활동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것만 하고 끝났을까요?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 활동 어떻게 하셨는지. 이렇게 물어보면 또 겁나죠. 내가 잘못했나? 그리고 제가 질문이 틀렸어요. 인정? 네. 요 질문 취소. 야, 이 질문은 너무나 선생님들이 불편할 수 있는 질문이었어요. 자, 이건 취소하고 그럼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선생님 저희가 제공한 요 방식대로 하는 것도 저는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담비 선생님 아이들이랑 게임하셨대요.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너무 훌륭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했던 비틀기와 분해하기를 한번 합쳐보자고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걱. 우리가 주걱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만일 주걱으로 내가 뭘 만들까요? 뭐 블럭을 텅텅 망치 대신에 그런 역할을 하는 도구를 만든다면? 만약에 빗자루에 붙어있는 저 털들을 내가 다 오려서 나만의 붓을 만들어서 내가 그림을 그려본다면? 또 뭐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사실 지우개, 뭐 국자는 저희가 뭐 분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지우개를 다 잘라서 그걸로 만약에 사람의 얼굴을 만들어 본다면 어떨까? 잘 잘릴까? 잘린다면 왜 지우개는 잘 잘릴까? 국자는 가위로 잘 안 잘리는데 왜 지우개는 잘 잘릴까? 이런 의문점들을 계속 하는 거죠. 우리 강정 선생님 분류하기를 하셨대요. 너무 잘하셨어요. 담배 선생님도 잘하셨고 강정 선생님도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냥 컨텐츠에서 끝나지 마시고 그걸 다 분해해 보는 거예요. 자, 이번에 2월에 이 만두 활동이 들어갑니다, 선생님. 잘 기억해 두세요. 요 만두를 물론 만두를 만들어서 맛있게 먹고 얘들아 이제 우리가 새해 더 형님이 되었어요. 이제 떡만 듣고 그때 뭐 점심 식사 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먹는 활동으로 진행하셔도 괜찮아요. 우리는 정답이 없어. OX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선생님? 다 분해라는 거예요. 뭘 분해해요? 속재료들을. 하나하나 분해. 자, 얘들아. 이 그림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검은색 그림자 그림. 만두에는 이런 재료들이 들어간대. 어떤 재료 같아? 답 나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만두 만드는 과정을 보는 애들은 기억할 수 있겠지만 쉽지 않아요. 어른들도 쉽지 않아요. 자,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맞춰보실래요? 8개 중에서 어떤 재료가 있을 것 같아요? 속재료가. 어떤 속재료? 제가 한번 기다려 볼게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 만두 속재료에 대해서 정답을 맞춰주시는지 한번 볼게요. 그냥 이 그림자만 제시해 주셔도 괜찮아요. 고기요. 맞아요. 김가루, 당면, 두부, 그쵸. 두부 중요해요. 고기, 대파. 다들 요리를 너무 잘하시나 봐요. 숙주나물. 맞아요. 숙주, 떡. 선생님, 만두. 떡도 들어가나 봐요. 부추. 두부, 고기, 당면, 쪽파, 김치. 다 해주셨어요. 우리 장흥어린이집. 지난달에도 우리 장흥어린이집 오셨죠? 네. 다진 고기, 밀가루. 맞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재료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나는 그냥 요걸로 퀴즈 형태로 진행하고, 나는, 아이들하고 그냥 바로 탐색할래요? 라고 하시면 그래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나는 만두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번에는 아이들하고 재료 하나하나하고 한번 놀아볼까? 우리 아이들, 한 2, 3년 전 영화 아가 시절을 회상하면서 우리가 한번 촉감놀이 다시 한번 해볼까? 두부로 촉감놀이 한번 해볼까? 라고 놀이할 수도 있고. 그럼 두부는 왜 말랑말랑할까? 두부는 어떤 냄새가 날까? 두부가 혹시 색깔이 변할 수 있을까? 모르면 두부가 하얀색인데 다른 색깔로 변할 수 있을까? 이런 탐색들을 하는 거죠. 분해하는 거예요. 다 쪼개서. 그리고 파도 마찬가지고 당면도 마찬가지고 숙주도 마찬가지고. 당면은 삶기 전에 딱딱하잖아요. 그 딱딱한 걸로 아이들 수수깡으로는 많이 만들잖아요, 선생님. 수수깡 말고 당면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때요? 머리, 혹은 치마, 한복, 당면 잘라서 만들 수도 있겠죠. 사실 부추나 파, 마늘도 하면 좋은데 요거는 좀 아이들이 괜히 눈 비볐다가 큰일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재료들로 선생님들이 만두 만드는 것 이외에 이 재료만 가지고 분해해보는 시간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컨텐츠를 바라볼 때 단순히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 더 들어가자. 어떻게 해요? 분해해서, 쪼개서 들어가보자 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두 얘기하면은 이 영화를 잊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 이 영화는 아마 저작권 때문에 제가 길게는 못 보여드려요. 저희가 길게는 못 보여 한 10초 내에서 끝내야 돼요, 선생님. 이게 뭐냐면 바오라는 영화예요. 단편 애니메이션인데 실제로 오스카상을 수상을 했고 굉장히 재밌어요. 물론 소재가 만두여서 제가 이게 연상이 돼서 소개를 해드리지만 요거는 부모 교육 자료로 활용하시기에 너무 좋은 영상이에요. 제가 다 스포하면 우리 선생님들 재미없으니까 이따가 퇴근하시면서 유튜브에 바오 영화
한글로 바오 쳐도 되고요. 영어로 BAO 쳐도 돼요. 요거 해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원장님한테 원장님 저희 OT 할 때 아니면 입학식 때 우리 부모님들한테 메시지 전할 때 이런 영상 활용하면 어떨까요? 라고 한번 보여주셔도 되고 아니면 실제 부모 교육 실시할 때도 활용하시면 너무 좋아요. 저는 맞아요 선생님. 장어머리 선생님 우리 사랑방 선생님 맞아요. 바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이따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되게 오래전에 몇 해 전에 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강의할 때마다 항상 이 이야기를 해드려요. 부모 교육 때. 그래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리틀 뮤지엄도 마찬가지예요. 명화를 감상할 때도 우리가 이제 다 쪼개보자고요. 어떻게 쪼갤까요? 보통은 우리가 태빛미술관에 입장을 해서 우리가 명화를 감상하고 우리가 끝났었어요. 끝났었는데 이제는 요거를 분해해보자고요. 항상 우리가 요거는 누가 했대. 우리 한번 그려볼까? 혹은 요 정도에서만 마무리가 됐는데 요것도 분해해보는 겁니다. 뭘 분해할까요? 요 작품에서는 뭐를 분해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그렇죠. 얼굴을 분해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얼굴이잖아요. 얼굴을 다 분해해보자고요. 어떻게 분해할까요? 어머, 이 친구는 눈이 빨갛네. 머리카락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 어떤 모양일까? 목은 어디 있는 거지? 입은 어디 있을까? 코는 어디 있을까? 머리 색깔이 왜 왼쪽, 오른쪽 다른 것 같지? 한번 분해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 자체로 분해를 해도 괜찮은데 실제로 이 작품을 만드신 작가예요. 파울 클레라는 작가분이신데 우리 지금 현재 선생님 말씀하셨어요. 어떤 색상이 있는지 모양이 있는지 그렇죠. 이게 바로 분해예요 선생님. 너무 적용 잘하셨어요. 선물 드릴게요. 집중해서 듣고 계시네요 선생님.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분해를 해보는 거예요. 이 작가도 사실 우리가 명화면 그 명화에만 집중을 하지 우리에게 익숙한 작가가 아니면 그 작가까지 들여다보진 않아요. 뭐 모네, 피카소 이 정도 아니면 우리가 작가를 조금 지나치는 면이 있는데 작가도 한번 분해해 보는 거예요. 얘들아 이 그림을 만드신 작가님인데 우리 작가님의 얼굴도 한번 분해해 볼까? 눈은 어떻게 생겼어? 그러면 혹시 작가님하고 이 작품이 닮은 점은 어디야? 뭐가 달라? 이런 것도 찾을 수 있겠죠. 단순히 작가님의 얼굴뿐만 아니라 내 얼굴, 친구 얼굴, 가족 얼굴도 다 분해할 수 있고 또 동물들 얼굴도 분해할 수가 있겠죠. 호랑이, 고양이, 펭귄, 독수리 다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호랑이 하면 호랑이 큰, 완전체 몸, 그것만 우리가 활동 사진으로 많이 쓰는데 이때는 그냥 얼굴만 포커스해서 보는 거예요. 얘들아, 호랑이가 이렇게 수염이 많았대. 호랑이 수염이 하얀색이었대. 이렇게 무늬가 많았대. 이런 무늬였대. 코는 이런 색이었대. 다 분해해 보는 거예요. 얘들아 독수리 봐봐. 독수리는 왜 입이 이렇게 생겼을까? 왜 부리가 왜 저렇게 다르지? 다른 새들은 어떻지? 하면 더 확장할 수 있겠죠. 너무 귀엽죠, 선생님. 이 친구는 왜 이렇게 얼굴에 주름이 많을까? 이 친구는 어떻게 다닐까? 머리카락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그럼 겨울에 추울까, 안 추울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오늘 주제 뭐예요? 만일, 뭐뭐라면 어떨까? 얘들아, 만일 선생님이 고양이라면 어떨까? 선생님은 고양이가 된다고 한다면 선생님은 야옹이 아니라 뭐라고 이렇게 울음소리를 낼 것 같아. 선생님이 만약에 고양이라면 선생님은 눈동자 색깔이 어떤 고양이처럼 되고 싶어. 이런 질문들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제가 요 색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해 주셨죠? 색도 분해하는 거. 동물 너무 귀엽죠, 선생님? 신바람 선생님. 우리가요. 사실 크레파스나 색연필에서 주어지는 색이 있기 때문에 그 색이 되게 익숙해진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90가지로 나뉜대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색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사실 이걸 아셔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상한 색 이렇게 결합해 놓으면 이게 뭐야? 왜 예쁜 색으로 안 했어? 이런 말들 서슴지 않고 하시거든요. 예쁜 색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색의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아이들은 존중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1부터 90까지의 이 색상이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기억만 해주세요. 이 색을 다 외우자는 게 아니고 색이 90개나 된대. 그럼 이제부터 아이들이 어떤 색을 만들었을 때 그 색에다가 이름을 붙여보라고 해볼까? 그 아이가 맞는 색상이니까. 그래서 반에다가 전시해 주셔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정이든이라는 친구가 독특한 색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정이든 색, 새우제색 이렇게 만드실 수 있겠죠. 그럼 아이들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맞아요. 처음 보는 이름의 색깔들도 있으시죠? 맞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너무 좋죠. 반에다가 붙여놔도 되고.
그리고 색깔을 하다 보면 선생님 요건 그냥 인터넷에 쳐도 나오는데 저는 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냐면 예를 들어서 요런 게 인터넷에 많이 문구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 하나 출력해 오세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한번 퀴즈 놀이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요 속에서 어떤 게 보여? 어떤 모양이 보여? 혹은 어떤 글자가 보여?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 어떤 게 보이세요? 우리 선생님 어떤 게 보이실까요? 저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자, 힌트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여기서 쌍기역이 보였어요. 오, 그쵸. 색깔이 다르니까 조금 더 제 눈에 들어온 것 같아요. 무지개, 우리 김영우 선생님 무지개가 떠올랐대요. 맞아요. 무지개 너무너무 보기 힘들지만 가끔씩 보면 너무 기분이 행복해지죠? 맞아요. 무지개. 또 어떤 게, 여기서 어떤 게 보이세요? 이 글자 속에서. 제가 선생님들하고 말하고 싶은 거 두 가지 또 남았어요. 마음이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 힌트 더 드릴까요? 몸 같지 않아요? 팔, 다리, 머리는 없고, 파이프, 선생님, 정숙정 선생님, 그리고 장흥 어린이 선생님, 저랑 하이파이브, 진짜 만나면 하고 싶어요. 두 분 다 선물 드릴게요. 자, 맞아요. 여기 보이셨을 거예요. 저도 파이프가 생각이 났고, 또 조금 더 들어가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 요 잔망경이 기억이 났어요. 맞아요. 부등호도 보이네요. 그렇죠. 맞아요. 부등호도 있어요. 글자도 있고, 사람도 있죠. 맞아요. 도로도 있어요. 이거 봐요, 선생님. 우리는 다 창의성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쵸? 우리 지수 선생님도 얘기하셨어요? 맞아요. 지수 선생님. 같이 선물 드릴게요. 이 잔망경은 저는 떠올랐는데, 모양을 보면은 딱 떠오르죠. 그러면 여기서 놀이가 또 시작될 수 있겠죠. 얘들아, 선생님은 여기서 잔망경이 떠올랐어. 이거 너무 닮지 않았어? 근데 얘들아, 잔망경은 어디서 쓰는 물건이야? 아, 바다. 그러면 바다 어디에서 이 물건을 놓을 수 있을까? 하면서 놀이가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이들 중심의 놀이 중심의 교육법이겠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거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는 명화 감상할 때 저희가 어떤 자료를 제공해 드릴 거냐면 기존에는 활동지만 제공해 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활동 자료를 드릴 거예요. 선생님이 굳이 출력하지 않아도 인터넷에 찾지 않아도 선생님 요거 저희가 활동 자료로 드릴 거니까 크게 뽑으세요. A3로 뽑아도 되고 포스터 인쇄해가지고 크게 붙이셔도 돼요. 붙인 다음에 아이들하고 이 그림 자체를 감상하거나 아니면 요거를 선생님들이 A4로 뽑으셔가지고 우리 반의 명화 감상 집을 만드세요. 파일 하나 만드셔도. 왜냐면 저희는 이거 계속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넣어가지고 또 하나의 책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의 더 수업을 또 원활하게 위해서 저희가 이 활동 자료가 명화 감상에 들어갈 거니까 놓치지 말고 꼭 사용하세요. 아셨죠? 자, 세 번째는 이제 블렌딩입니다. 블렌딩은 뭘까요? 블렌딩. 우리 선생님들 너무 잘 알고 있죠? 혼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혼합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뭐예요? 믹서기. 믹서기에서 혼합하기인데 우리 선생님들이 인터넷에서 그냥 믹서기 또는 혼합 이렇게 쳐보잖아요. 가장 먼저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런 주스예요. 이 주스도 사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한번 섞어봤어. 맛도 좋아? 그런데 영양소를 보니까 영양소도 좋대. 아, 요거는 좋은 주스. 궁합에 맞는 주스. 사과랑 키위? 안 맞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네? 또 식이섬유도 많대. 이건 좋다. 사람들에게 알리자. 누군가 첫 시작을 했을 겁니다. 이런 게 바로 블렌딩이에요. 혼합하기.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태블릿이 아닐까 싶어요. 태블릿도 혼합을 너무 잘했죠? 왜냐면 예전에 태블릿이 처음 나왔을 때 엄마들이 태블릿을 쓴 용도는 가장 크게 뭐였어요? 내가 집안일 할 때 잠시 조용하라고, 엄마 찾지 말라고. 두 번째는 바깥에 식당 갔을 때 얌전히 밥 먹자고. 요 목적으로만 태블릿을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이 유튜브에서 아이들 교육까지 가능해요. 컨텐츠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실제로 영화 배우 김정태라는 배우 아시죠? 그 배우의 첫째 아들이 유튜브로 스페인어를 공부해서 독학을 했대요. 그만큼 이제 유튜브는 단순히 동화 보고 시간 때우는 용도가 아니라 이제는 교육 컨텐츠가 많이 생겨난 거예요. 선생님, 저희 태블릿박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요거 도전한 거예요. 뭘 도전한 거예요? 혼합, 블렌딩에 도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유아교육에서는요, 다 오프라인이어야 한다고 했어요. 온라인은 말도 안 되지. 아이들 중독되는데 안 되지. 특히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2013년도에는 정말 그때는 더 많이 이슈가 됐었거든요.
안 돼. 무조건 안 돼. 물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시대가 변화했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 혼합하기에 대한 받아들이는 마음 필요해요. 변할 거예요. 변했고 앞으로 더 많이 변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더 먼저 시도를 한 거예요. 태블릿과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했던 유아교육의 그 오프라인 교육을 조합했어요. 어떻게 조합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단순히 태블릿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명화 감상할 때도 봤지만 이런 활동 자료도 오프라인 자료가 더 많은데 포트폴리오도 있어요, 선생님. 이거 다 쓰고 계시죠? 이거 너무 편리한데 이거 안 쓰시면 어떻게 너무 손해인데? 그죠? 이 연령별로 포트폴리오가 다 있어서 선생님들이 또 활동지 보시면 이렇게 QR코드도 있어가지고 바로 멀티 컨텐츠 보고 또 활동할 수 있어요. 너무 편리해요.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리뉴얼이 됐어요. 어떻게 리뉴얼이 됐냐면 보시면 예전에는 저희가 뭔가 붙이거나 자르는 활동이 있으면 종이 하단에 저희가 비치를 했어요. 그러다 이걸 자르고 집에를 보내니까 크기가 다 안 맞으니까 뭔가 덜렁덜렁하고 우리는 그런 거 싫잖아요, 선생님. 뭔가 규격도 딱 맞아야 되고 그래야지 부모님도 우와 하면서 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의 그 고민을 해결하고자 저희가 별지를 만들었어요. 별지 뒤에다가 요건 이제 다 활동 끝나면 버려도 돼요, 선생님.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희가 별지를 모아놨기 때문에 여기서 맞는 거 붙여서 오려서 활동을 끝나면 그냥 예쁘게 A4 용지 그대로 보낼 수 있어요. 철 해가지고 저희가 파일도 예쁘게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간혹 저희 멀티 콘텐츠만 보시고 오프라인 자료가 너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선생님.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한 가지씩 열어보고 우리가 이런 자료도 있구나, 이런 자료도 있구나 보시면 오프라인 자료 많구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는 선생님들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A형 활동지도 있죠. 이거 저희가 또 다양하게 더 주제를 추가했고 이 두 가지는 저희가 내년에 더 추가를 했는데 선생님 교통안전에 보시면 지금 6교 보이시죠? 저 6교 이거 한번 해봤거든요. 저 걸어갈 뻔했어요. 너무 생생해서. 네, 우리 선생님들도 나중에 보면 너무 깜짝 놀랄걸요? 나중에 선생님들 3월에 요거 쓰시고 나서 나중에 후기 알려주세요. 진짜 저도 걸어갈 뻔했어요. 이렇게 후기 남겨주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잘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현장에 잘 전달이 되었구나 라고 또 저희가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혼합했죠. 뭐요? 놀이과정과 특성화를 혼합을 했습니다. 사실 특성화라는 명칭은 저희가 회사에서 쓰는 명칭이긴 해요. 근데 뭐냐면 저희 태블릿을 보시면 놀이과정 뒤편에 에듀박스, 체험박스, 뭐 스페셜박스 이렇게 있지요. 선생님 여러 박스들이 있는데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그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거기 너무 많은데 거기에서 놀이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잘 모르시길래 저희가 안타까운 마음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아예 계획안에다가 다 넣어드렸어요. 직업도 악기도 저희가 다 넣어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선생님이 불편하게 일일이 가서 찾지 않아도 계획 안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너무 편리하죠. 저희는 누구만 생각하니까 선생님만 생각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선생님이 쓰시면서 이런 점 너무 좋았어요 하고 홈페이지에다도 후기 많이 올려주세요. 그러면 저희도 아까 불끈불끈 힘이 난다고 말씀드렸죠? 저희가 더 힘이 나서 더 재밌게 더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자료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만일 모멸하면 어떨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창의성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요소들, 밴딩, 휘기, 비틀기, 그리고 브레이킹, 쪼개기, 분해하기, 블렌딩, 혼합하기. 선생님들이 요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그리고 기억 안 나도 돼요. 내일만 기억나도 돼요. 왜냐하면 다음 달에도 교사 교육하니까. 그때 또 다시 한번 기억하면 되죠. 내가 잊어버렸다고 기죽지 말고 내가 창의성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뭐다? 창의성을 다 가지고 있는 굉장히 능력 있는 존재다라고 자신감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